이 문제? 네. 문제가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는 한 점 A점이 있습니다. A점 좌표에서 지금 x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또 다른 지수함수랑 만난 점이 B점이고 A점에서 y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만난 교점이 C점입니다. 근데 AB하고 AC의 길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때 A라는 점의 y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라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는 x좌표, y좌표 잘 모르잖아. 그럼 여기 지수함수 있는 점으로서 A점 좌표의 값을 A를 갖다 집어넣으면 3의 A 플러스 1승이 나오나요? 그런데 A점하고 B점은 Y좌표가 똑같은 점이어서 B점의 Y좌표는 3의 A-2승인가? A 플러스 1승인가? Y좌표가 A점하고 B점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요 함수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A점하고 B점의 Y좌표 똑같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3의 A 플러스 1승이라고 했어. 거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B점은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승이 될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X한테 뭘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승이 될까? 네, 그러겠네요. 그럼 Y좌표와 똑같은 점의 X좌표 사이의 간격이 3칸 떨어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3인 건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은 A점에서 C점까지 거리를 생각해 볼 건데 A점과 C점은 X좌표가 똑같은 점일걸? 근데 C점 좌표는 지수함수 3의 x-2승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C라는 점의 좌표는 A를 집어넣으면 3의 A-2승이 되겠다. 근데 이 둘 사이의 길이값도 3이었던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길이값도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둘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근데 A 사이의 길이값은 어떻게 구하죠?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를 뺄 건데요? 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 되죠? X좌표 똑같으니까 그 길이가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앞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3의 A승인데 뒤에 있는 값이 9분의 1 곱하기 3의 A승인 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3에서 9분의 1을 뺐더니 3은 9분의 27인 것 같아. 네. 그러면 3의 A승이라고 하는 값이 누구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너가 지금 이 정도의 산수할 때는 정신 차려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 연산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 26으로 나누기 할 거고 9를 곱하실 거죠? 아는 거 맞는데 왜 버벅거리죠? 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3의 이승의 값이 다음과 같은 값이었을 때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점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A점의 Y좌표니까 지금 이 값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3의 A 플러스 1승을 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이 뭘까요? 이건 3의 A승한테 3만 더 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3만 더 곱했으니까 26분의 8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1번. 11번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들어있는 x값에 대해서 다음 값의 최소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값을 알려드리면 a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라는 내용이네. 근데 지금 주어진 지수함수는 똑같은 녀석의 값이 들어있는 것 같아.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두 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이걸 제곱한 값이 4의 마이너스 x승인가요? 그래서 지금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이걸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 함수는 y의 값은 첫 번째 건 t제곱이네.
두 번째 이 값이 누군 줄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된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는 값을 집어넣을 건데 2의 마이너스 x승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값은 1과 4 사이 있는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치환했던 t라고 하는 값은 1과 4 사이 있는 값입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지수함수로 물어봤는데 2차 함수의 문제고 이제 중사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이 4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 최소값은 언제 가지는지 아시나요? t의 값이 누구일 때 최소값 같죠? 네, 대칭축에서 대칭축 계산할 줄 아시네요? 정말 아시는 거 맞아요? 대칭축 구할 때 마이너스 2분의 b로 대칭축 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3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네. 그럼 3에서 지금 최소값을 가지겠네. 1부터 4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아를 블록인 그림입니다. 1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이고 3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3을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9-18 플러스 a니까 a-9가 되는 것 같고 3 대입한 값이 최소값 4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3입니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63쪽에 4-2번 지수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값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범위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얘도 지금 똑같은 게 두 번 들어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2의 x승이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치환하게 되면 첫 번째 건 t제곱 2의 제곱의 값은 4니까 마이너스 4at 플러스 16까지 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실근은 x의 값을 두 개의 실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문제는 a라는 값의 범위값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의 실근인데 알파 베타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치환한 거지. 치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x의 값에 대입한 녀석과 나오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미세값이 2가 되는 지수함수여서 증가함수죠. 대입한 x의 값은 뭐든 다 대입할 수 있지만 나오는 t의 값은 0보다 큰 값만 나옵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지만 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니까요. 그 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알파 베타의 정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값이 근이 될 거거든. x가 알파 베타면 t의 값은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었지만 지금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어떤 값일까요? 대입하는 x의 값은 모든 실수의 값을 대입할 수 있지만 나오는 t의 값은 0보다 큰 값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값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옵니다. 이 두 근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이 말이 되셨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의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게 있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한 번 더 배우거든.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죠.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요거 두 개가 지금 방식의 두 개의 근이거든. 두 개의 근이 서로 양근인 상황이야. 이럴 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인 상황이고 x축과 y축이 만나자면 0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근이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라고 한다면 총 다해서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0은 숫자고 알파의 값은 근이고 베타의 값은 근입니다. 지금은 수근근의 문제로 근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근이 붙어있으면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는 함수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판별식은 무슨 말이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이라는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의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판별식은 0보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계산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대칭축이 누구라고 했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가 대칭축이거든? 그 대칭축이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쯤에 있을 거야. 이 값은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고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작은 겁니다.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함수값은 수근근 중에 유일한 숫자인 0을 집어넣은 녀석의 값이 여기다 지금 0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0을 집어넣게 되면 C만 남니? 근데 C의 값이 Y절편이거든, 0 집어넣으면. 그거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근의 위치 관계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녀석은 너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100번 이상 봤을 거야. 근데 보통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60, 70% 사람들은 100번 보든 200번 보든 기억하지 않는 되게 강력한 의지가 있거든? 너가 그 의지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이제 기억하는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여러 번 아주 많이 해줄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버리거든. 하나 더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근일 때를 설명하려고 하거든.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두 개의 근의 값이 알파 베타의 근이 음수이고 0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음근의 값을 가질 때입니다. 그럼 두 음근의 값을 가지면은 알파라고 하는 것도 근이고 베타도 근이고 0은 숫자입니다. 근근수의 문제로 근이 이웃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이 이웃해 있으면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의 값을 가지려면 판별식 값은 0보다 양수의 근이든 음수의 근이든 우리는 양수도 음수도 모두 실수라고 얘기하거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에 해당한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에 해당해.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과 0보다 커야 됩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는 0보다 어떻게 될까? 네, 지금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함수값은 0을 갖다 대입한 게 함수값인데 유일한 숫자인 0을 대입할 건데 0을 대입하면 C가 되겠죠? 그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거든. C의 값은 0보다 이거 세 개의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두 개의 근을 가지는데 두 개의 근이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면 가운데가 0이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근수근이라고 부릅니다. 0이 숫자니까요. 근수근의 문제는 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떨어져 있으면 세 개를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이 이웃해 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생각해야 되지만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세 번째 함수값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함수값이 0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하나만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음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또 없을 거거든? 그럼 네가 다시 찾아보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다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두 개의 근이 양근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중이었거든. 지금은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16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럼 아래로 불러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긴 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근이 2의 알파승이랑 2의 베타승의 값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근의 값이 양수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문제는 수근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서로 이웃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할 겁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할 건데 첫 번째 판별식을 사용하려고요. 짝수 공식을 알고 있나요?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16이겠네? 판별식이 0보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 근의 합은 누구야? 그걸 2로 나눠주면 돼. 네. 대칭축의 값은 여기인데 따라서 이 값은 네, 0보다 큽니다. 세 번째 함수값은 0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오죠? 우린 0보다 크다라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기는 a가 없네. 당연히 성립하는 거네. 그럼 첫 번째에서 구하는 a의 값은 이게 a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0보다 크니까 첫 번째에서 구한 거는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구한 거는 a가 양수이다입니다. 두 개 모두를 만족하는 녀석이 무엇일까요?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가 누구죠? 현정아, 인연아,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떼는 건데 공통되는 게 누구예요? 아, 2보다 크다구나. 2보다 큰 게 두 겹이어서 겹치는 부분이죠? 네,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67쪽의 8-2번입니다. 8-2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이걸 치환할 계획입니다. 2x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x한테 대입하는 건 모든 실수를 대입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x가 모든 실수였을 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양수만 나옵니다.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치역의 값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만 생각할 겁니다. 저기 위에 써있는 모든 실수 x의 값은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양수의 값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건 t제곱, 두 번째 건 마이너스 4at, 마지막은 4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칭축이 누구죠? 네, 대칭축의 값은 2A입니다. 2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의 값이 A가 음수면 축이 음수겠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여기가 0대 2 하면 4인가요? 근데 난 0보다 오른쪽만 보려고 하거든? 그리고 대칭축의 값은 지금 음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4보다 큰 값만 나오는 것 같은데? 4보다 큰 값만 나오면 0보다 큰 같은 거 맞니? 그러니까 A 값이 음수였을 때는 되는 거네. 0보다 큰 거네. 대칭축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대칭축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포물선이 Y축이 대칭축이라는 얘기지?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대 2 반값은 4거든. 오른쪽에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4보다 큰 값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되는 것 같아요. 4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대칭축의 값이 0보다 컸을 때 하려고 합니다. 대칭축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Y축의 값이 이쯤에 있겠네. 그리고 이 점 좌표가 지금 4가 되는데 0대 2 관계 4인데 이렇게 생긴 그림이어서 4보다 작은 값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데 0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 t한테 무엇을 집어넣든지 간에 이 점의 y좌표도 양수, 이 점의 y좌표도 0보다 커갖고 다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거든? 그럼 뭐만 만족하면 0보다 큰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만요. 자, y축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t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거는 y축의 오른쪽에 있는 점들이 이거는 지금 t를 갖다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들을 얘기해. t를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를 얘기하거든? 지금 t의 값한테는 0보다 큰 값을 대입해야 돼, t한테는. t한테 0보다 큰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가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어. 항상 이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이 점의 y좌표들은 여기 있는 모든 y좌표들은 다 0보다 커 나타날 수 있을까?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0보다 커 같으면 그것보다 큰 거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건 뭘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거야? 현정아, 대칭축이 누구야 지금? 여기가 대칭축이 아닌가? 그럼 2A라고 답했어야지. 2A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2A를 대입했더니 4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4거든? 그럼 2A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야. 이게 제일 작은 값이야. 나의 바램은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게 해주면 마이너스 4로 나누게 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 A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으니까 답의 범위는 저 범위 중에 0부터 1까지 범위만 답이에요 라고 할 거거든. 그럼 동그라미 3개였을 때는 다 이걸 만족합니다. 0보다 작은 것도 괜찮아, 0인 것도 괜찮아, 0부터 1까지인 것도 괜찮아. 이 동그라미 3개의 범위가 다 답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쓰려고요. 0보다 작은 것도 되고 0인 것도 되고 0부터 1 사이인 것도 되니까. 이해된 거 맞을까? 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차함수를 2번 배우거든? 이차함수를 2번 배우는 이유는 이차함수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2년 동안 배워. 그때 학습량이 모자라서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이해했을까?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앞으로 못할 것 같아. 이런 문제를 습득하려면 유사한 문제를 50문제 정도만 풀면 잘 있게 되거든? 근데 남은 시간 동안 이제 50분을 못 풀 거거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2번.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고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별의 밝기가 6등급입니다. 그리고 또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는 밝기가 100배 밝다는 얘기인가? 한 등급 간의 별의 밝기의 비는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저값은 일정하다고 얘기했네. 이때 6등급인 별보다 1000배 어두운 별의 등급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배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가장 어두운 게 6등급. 1등급인 별이 있다.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1000배가 밝다고? 100배가 밝다고? 6등급보다는 1등급이 100배가 밝습니다. 한 등급 간의 별의 밝기의 비율은 요 값이 일정하다고? 이게 얘기하는 거는 별의 밝기의 비라고 얘기했네? 비율? 비라는 말이 비율인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6등급인 별하고 6등급 별의 밝기하고 5등급 별의 밝기 있잖아. 이 값하고 5등급인 거의 밝기와 4등급인 거의 밝기는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일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누구야? 2등급인 별의 밝기와 1등급인 별의 밝기의 비율도 같다는 얘기지. 이 일정한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K라고 해볼까? 이 값들이 전부 다 K로 일정하다고 하려고 해. 그러면 6등급인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5등급인 별의 밝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5등급인 별의 밝기를 구하려면 6등급인 별의 밝기에다가 6등급인 별의 밝기분에 5등급인 별의 밝기를 곱하면 될까? 이 말 이해되니? 4등급인 별의 밝기는 5등급인 별의 밝기에 5등급인 별의 밝기분에 4등급인 별의 밝기를 곱하면 돼? 이 말 이해되니? 그럼 이것들을 선생님 다 일정하다 보니까 다 K라고 적었잖아. 6등급이 5등급이 되려면 K를 한 번 곱해야 돼. 5등급이 4등급이 되기 위해서 K를 또 곱해야 돼. 4등급이 3등급이 되기 위해서 K를 곱해야 되고 3등급이 2등급이 되기 위해서 K를 곱해야 되고 2등급이 1등급이 되기 위해서 K를 한 번 더 곱해야 되네. 그래서 K의 5승의 값이 100이라는 얘기네. 이해됐을까? 그러면 K의 5승의 값이 지금 100이 될 건데 K의 5승의 값이 100이었을 때 문제가 구하는 거는 6등급인 별의 밝기보다는 1000배가 어두운 별의 등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육안상으로 안 보이는 별의 밝기를 구하라는 얘기네.
1000배가 어둡다고? 이건 100배가 밝은 거였잖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1000배 어두운 걸 구하는 거지. 이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제일 어두운데 도대체 몇 등급이 되면은 몇 등급인 별이 되면은 육안상으로 안 보이긴 하지만 더 어두운 별이 되는지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밑으로 갈 때는 6등급이 7등급이 되려면은 뭘 곱해야 될까? 6등급이 5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K를 곱했거든? 그러면은 6등급이 7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곱해야 될까? 네. 그럼 K분의 1을 여러 번 곱한다는 얘기네. K분의 1을 여러 번 곱해가지고 1000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어두운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두워지는 건 1000배지만 밝아지는 건 1000분의 1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K분의 1을 여러 번 곱할 거야. K분의 1을 곱하면 계속 어두워질 거거든? 도대체 K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몇 번 곱한 게 K분의 1 몇 번 곱한 게 1000분의 1배가 되는지 구하는 것 같은데? 계속 K분의 1배씩 어두워지는 일을 A번 반복했을 때 그게 1000분의 1배의 어두운 정도였으면 좋겠어. 이 말이 납득이 됐을까? 그렇다면 K의 5승의 값이 100이었거든? 그럼 K란 녀석의 2분의 5승의 값이 10인 건가요? 10을 3번 곱한 게 1000인가? 양변에 3승 하려고. K의 2분의 15승의 값이 3승에서 1000이겠네. 그러면은 이거의 양변에 역수를 취했더니 K분의 1이란 녀석의 2분의 15승의 값이랑 1000분의 1은 똑같은 거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5일 것 같은데 2분의 15는 7.5인가? 6등급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횟수가 7.5번이 경과해야 돼. 그런데 K씩 한 번씩 곱했던 것들을 5번 했으니까 이게 5만큼 줄어든 거거든? 근데 지금은 7.5만큼 늘어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6한테 7.5를 더해준 등급 13.5등급이 되는 것 같아. 이해됐을까요? 또 풀어야 될 거는 69쪽에 3번. 함수가 지금 f하고 g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계산할 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함수에 또 대입을 해주는 건데 이건 f라는 함수한테 g를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f라는 거에 x값 대신에 gx의 값을 집어넣으세요. x값 대신에 집어넣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g라는 함수가 2x 플러스 2가 gx인데 거기다가 지금 f를 집어넣으세요. x값 대신에 집어넣으세요. x값 대신에 집어넣으세요. 라는 얘기야. 그게 똑같은 등호가 성립했을 때 x를 구해주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아마 이걸 못해서 못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왼쪽에 있는 값은 2의 2x승 앞에 4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의 x 플러스 1승이야. 그냥 이렇게 2 곱하기 2x승이라고 쓸까? 22인 것 같은데? 그럼 이항해주면은 4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x승 마이너스 12인 것 같습니다. 2로 약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구태여 t라고 쓰지 않고도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3이면 되나? 이러면은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3이라는 녀석과 2의 x승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요. 지수의 값은 양수기 때문에 2의 x승은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0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0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x가 누구면 0이 되는 거죠? 네, 그 답은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0쪽에 9번 70쪽에 9번이 주어진 지수부동식이 있는데 이 지수부동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는 3의 거듭제곱, 뒤에 거는 5분의 1의 거듭제곱이 있네? 양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구할 수가 없어. 인수분해에서 지금 인수분해가 돼 있긴 한데 지금 보통 이런 녀석이 나오면은 뭐 사이에 있다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편인데 이게 미세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3x승 마이너스 81의 값이 양수면 5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125도 양수, 둘 다 양수면 양수인가요? 또는 둘 다 음수여도 양수인가? 앞에 걸 만족한 녀석과 뒤에 걸 만족한 녀석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건 미세값이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x가 어떨 때 0보다 크지? x가 4보다 클 때 0보다 큰가요? 밑에 거는 앞에 있는 값이 5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 뒤에 거는 5의 3승? 5를 지웠을 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건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나? 4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게 가능한가? 그럼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x의 값이 4보다 작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녀석의 값 이거 부동호가 바뀌었잖아. 마이너스 3보다 클 것 같은데 똑같은 연산인데 생략했습니다. 근데 그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3과 4 사이 숫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이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큰 것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1로 계산할 겁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 진짜로? 아, 실력 빼고 풀었어?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60분법과 호두법 문제도 풀었어? 필수예제만? 그러니까 선생님 풀었는데 너도 밑에는 유제 풀었냐고. 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없어? 다 해결했어? 아, 그랬구나. 그 다음 페이지가 몇 쪽인지 얘기해 줄래요? 104쪽. 104쪽부터 바로 다음 챕터. 네. 그때는 공부를 했네? 근데 왜 사인의 그래프를 왜 몰라? 그때 공부를 했었네. 까먹었어? 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좀 해주는 게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면 우리 완전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머릿속에 남기고
시험을 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배우고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는데 자기게 안 돼. 며칠 있으면 잊어버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긴 한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공부거든? 그런데 깨작깨작 그냥 문제 풀고 대충 풀리면 풀고 안 풀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하고 복습도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면 싸그리 다 까먹을 거면은 그냥 노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놀고 그냥 대충 점수만 대학 가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런데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게 온전하게 집중해서 믿게 되도록 네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집중해야 돼. 그리고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돼. 쌤이 내주는 거 숙제 이외에도 뭐 인강도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돼. 쌤이 가르치는 아이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 별건 없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을 좀 하려고 하거든. 근데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고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3 때 삼각 B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 중3 때는 4분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의 4분의 1만큼을 그린 다음에 설명해. 여기 4분 원의 4분의 1만 그린 다음에 여기는 요 선이 동경이야. 요 선이 동경이고요. 그때 요만큼의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원의 지금 반지름 길이를 1이라고 할 거거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러. 단위원. 원의 4분의 1을 4분 원.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 점 좌표를 A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원점, 수선발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B라고 하려고 해. 여기 끝에 있는 점은 D, 수선발 올렸을 때 이렇게 수선을 올렸을 때 교점 좌표를 C라고 하려고 해. 여기까지 다 문제 없죠?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이 반지름 1인 것 같은데? 사인 세타의 값이 누구야? 사인 세타의 값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인 거 알아? 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 것도 알아? 그러면은 삼각형 OAB라고 하는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하고 코사인 얘기하거든?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건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1분의 AB여서 사인의 값은 AB가 될 것 같아. 이해되시나요? 코사인 값은 1분의 5B가 되는 건가? 거기도 이해된 거 맞죠? 하지만 탄젠트의 값을 얘기할 때는 큰 삼각형에서 보통 얘기하거든? 그럼 탄젠트의 값은 뭐가 될까? 탄젠트의 값은 큰 삼각형 50이라는 삼각형에서 얘기할 건데 밑변값이 1이지 않아? 탄젠트의 값 밑변의 높이인 거 알아? 근데 밑변값 1이잖아. 그러니까 1분의 CD여서 CD인 것 같은데? 배운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머릿속에 없나요? 아이고야. 정말 열심히 노셨군요. 지금 이해된 거 맞아? 그러면 처음에 AB라고 하는 여기 길이가 반지름 1인 원에서 사인 값을 의미하는 거네. 그 다음 여기 OB라고 하는 길이가 코사인 값을 얘기하는 거고 CD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탄젠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거는 삼각비야.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이름이 삼각함수거든? 삼각비의 정의와
삼각함수의 정의는 좀 달라. 삼각비의 정의와 삼각함수의 정의는 좀 다른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일사분면에서 동경이 존재할 때는 일사분면은 동경이었을 때는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는 같은 녀석이거든. 지금은 반지름이 r인 1이다.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이 r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 점 좌표가 일사분면이면 이 점 좌표는 x, y 값은 다 양수일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y겠지. 여기 길이가 x겠죠?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일사분면이었을 때는 일사분면의 동경이었을 때는 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여서 r분의 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코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탄젠트의 값은 x분의 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 안 되는데 내라고 하면 안 돼? 지금까지 문제 없죠? 삼각비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탄젠트의 값 밑변분의 높이의 값을 탄젠트라고 얘기하거든. 하지만 그건 삼각비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삼각함수는 사인의 값은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해.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삼각비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지만 삼각함수의 정의는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가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그러면 일사분면이었을 때는 이거 전부 다 양수일 것 같은데? 근데 이사분면이 된다고 한다면 일사분면이었을 때와 이사분면이었을 때는 상황이 다르겠다. 일사분면일 때, 이사분면이었을 때, 삼사분면일 때, 사사분면일 때 생각을 해볼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동경이 여기 가기 지금 세타야. 그래서 이사분면의 동경이야. 그때 원과 이 선이 만나 생기는 점, 이 점이 x, y인데 아까는 둘 다 플러스였거든? 근데 지금은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인 것 같아. 이사분면이니까. 근데 아래 값은 플러스 값인 것 같고. 이해된 거 맞니? 지금 일사분면이었을 때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였거든? 이사분면이 되게 되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 r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3, 4분면의 동경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동경이 여기가 동경이야.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였을 때 둘 다 3, 4분면이니까 둘 다 음수인 좌표죠? 근데 r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r분의 y 사인은 r분의 x는 x분의 y는 4, 4분면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그때 동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세타거든? 지금은 여기가 x, y라는 점인데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죠? 그럼 4, 4분면의 부호는 사인의 부호가 코사인 부호는 탄젠트의 부호는 그래서 일사분면의 삼각함수의 부호는 일사분면은 삼각함수의 부호가 다 플러스야.
2, 4 보면은 사인만 플러스, 3, 4 보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 4 보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4분면에 따른 부호를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플러스인 녀석의 값은 한 개만 플러스든지 셋 다 모두 플러스인 게 가능한 거네. 두 개가 플러스인 경우는 없다. 그죠? 그리고 셋 다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도 없어. 한 개만 플러스든지 세 개 모두 플러스인 경우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얼싸안코라고 얘기하는 편이야. 이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랑 친해져야 되거든? 뭐랑 친해져야 되냐면 첫 번째 30도, 150도, 210도, 330도거든? 30도, 150도, 210도, 여기는 330도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x, y라는 점들이 존재하고 선생님이 이 점 좌표를 잡으려고 하거든? 이 점 좌표를 이렇게 해볼까?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면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인 줄 알아? 30도가 됐을 때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가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야. 이게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보통 피타고라스의 수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30도는 호도법으로 누구야? 네, 182 파이였으니까 이건 6분의 파인 것 같아요. 150도는 누구지? 뇌가 왜 또 그렇게 작동하죠? 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10도는 누구죠? 얘는 누굴까요? 되신 거 맞아요?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경이 1사분면의 동경이었을 때, 1사분면의 동경이었을 때, 사인 6분의 파이라는 녀석과 코사인 6분의 파이라는 녀석과 탄젠트 6분의 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인 6분의 파이면은 삼각비로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인의 값은 2분의 1인 것 같아. 빗변의 높이니까. 코사인 30도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빗변분의 밑변이어서 2분의 루트 3인가요? 탄젠트의 값은 밑변, 네, 밑변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점의 좌표를 루트 3,1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2인 거죠,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게끔 하면은 요 점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1인가요? 여기에 2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는 여기 길이가 2였다고 한다면 이 점 좌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인 6분의 5파이를 계산하려고 하거든?
사인 6분의 5파이가 뭐가 될까? 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였거든? 반지름분의 y좌표? 사인이 누구냐고요? 코사인 6분의 5파이가 누구죠?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값은 누굴까요? x좌표분의 y좌표? 야, 우리가 아까 전에 했잖아. 현정아.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했잖아. 자, 탄젠트 값은 누구라고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누구라고요? 너 왜 정신 안 차리죠? 사인 6분의 7파이는 누구예요? 코사인 6분의 7파이. 탄젠트는 누구예요? 사인 6분의 11파이. 코사인. 탄젠트. 분모가 6인 것들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 분자가 1, 5, 7, 11이 돼. 분모가 6인 거는. 그게 이 네 가지야. 그런데 사인 30도만 생각하면 이거 세 개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세 개 모두 플러스야. 하지만 6분의 5파이 150도는 2, 4분면이거든? 2, 4분면은 아까 사인만 플러스였나? 6분의 7파이면 210도니까 3, 4분면이야.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였나요? 6분의 11파이 330도면 4, 4분면.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였니? 그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30도일 때만 누군지 알면 분모가 6인 것들은 값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사인 값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2분의 1. 코사인 값은 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탄젠트의 값은 루트 3분의 1. 사인 값들은 다 똑같고 코사인도 다 똑같고 탄젠트도 다 똑같아. 부호만 기억하면 되겠네. 6분의 5파이면 2, 4, 5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30도였을 때만 누군지 알면 다른 변형된 모든 것들은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생각해서 우린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더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숙제는 앞에 한 챕터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내일은 쉴 거고 화요일날 오세요. 화요일 9시에. 네. 근데 많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쉬니까 2개 정도 풀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옵시다.